고질적 눈질환 치료 처방편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녹내장, 백내장은 수정체가 이제 뿌옇게 혼탁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 장애를 가져오는 거라면, 녹내장은 안압 상승, 우리가 이제 눈에 안방수라는 게 있어요. 안방수는 여기 눈 안을 적셔주는 거고, 이제 밖에 눈물은 눈 밖을 적셔주는 거예요. 일단 밖에 눈물서부터 설명드리면, 밖의 눈물은 이 안에 눈물선에서 분비가 돼서 쭉 따라서 우리 안쪽으로 해서 코로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 5분에 한 방울 정도 그 물이 똑똑 떨어지고, 나가는 것도 5분에 한 방울 정도 똑똑 코로 해서 입으로 해서 나가서, 이게 각막이나 결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외부적인 균이나 바이러스, 또 미세먼지 이런 걸 씻어내게 되고, 이제 결막은 이 검은 눈동자 바깥의 흰 부위와 위에 눈꺼풀 뒤집었을 때 위에 이 상한 결막, 하한 결막, 그 빨간 부위를 이제 결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각막은 이제 이 홍채 위에 이제 흰 렌즈 부위를 각막이라고 그러는데, 눈물이 이렇게 결막과 각막을 보호하고, 특히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항상 맑고 투명한 렌즈 같은 각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눈 안에는 이제 안방수라는 게 있어서 눈 안에도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눈 안에 이제 모양체는 이제 수정체의 띠처럼 이렇게 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고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근육인데, 빈대 같은 모양인데, 그 모양체에서 이제 분비가 돼서 이 섬유질, 눈동자 안쪽에 섬유질을 통해서 이제 동공 쪽으로 해서 이 안방수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안방수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가 각막과 홍채, 또 수정체 이쪽이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또 눈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서 눈이 동그란 상태를, 공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게 안방수입니다. 그 안방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 통로가 좁아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안압이 오르게 되고, 안압이 오르면 우리 망막에는 시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시신경이 말라가는, 죽어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신경이 죽어갈수록 시신경 손상이 오고, 시신경 손상이 오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받아들인 빛을 각막에서 받아들인 어떤 형체나 모양, 이런 빛을 수정체에서 초점을 맞춰서 망막으로 가서, 망막에 있는 수많은 신경들이 우리 머리카락 묻듯이 이렇게 총으로 모아져서, 시신경이라는 것은 전깃줄 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시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대뇌의 후두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빛 정보를 전기 에너지로 후두부로 가는데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사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손상이 오는 것은 눈의 망막에는 가운데가 황반이 있고 주변 부위, 근데 황반에 우리가 이제 초점이 이제 황반에 맺히게 되는데, 중심을 맺히게 되는데, 거기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어요. 원추세포는 이제 색깔과 세밀한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어서 명암과 큰 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 주변서부터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협착이 되고 좁아지게 되고, 그 갈수록 심해지면 중심부로, 황반 쪽으로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근데 안압은 우리 동양인이나 우리 꼭 고안압만 안압이 높아서 오는 급성과 이제 그 만성 개방각과 폐쇄각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그 개방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안방수가 배출되는 통로, 그 섬유질하는 통로가 좁아져 가는 것, 좁은 상태에서 안압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홍채와 각막이 유착되면서 섬유주가 막혀버린 것, 막혀서 급격하게 안압이 오르는 것을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폐쇄각 녹내장일 때는 눈이 많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또 머리도 아프고 또 눈이 시퍼렇게 충혈되고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신경이 급격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급성 질환이고요. 개방각 녹내장은 아까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 섬유주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노안으로 인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40세 이후, 45세 이후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구조가 좁아지고 잘 막히게 되고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개방각 녹내장. 그래서 40대 이후서부터 이제 녹내장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안압은 이렇게 정상적인 안압 구분이 있는데 고안압증이 있고 안압은 높은데 녹내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안압은 정상에 관한 안압이 낮은데 녹내장이라고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도 있고, 녹내장 의증, 녹내장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있고, 또 안압이 낮은데도 또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 안압은 상대적인 수치, 우리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가 중요해서 개인마다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안압 수치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손상을 받지 않지만, 안압이 정상이나 안압이 낮아도 시신경이 약하면 녹내장이 올 수가 있고 또 녹내장이라고 진단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수치, 그래서 안압이 정상이거나 안압이 낮은데도 병원에서 안압을 내리는 안약을 넣거나 또 손상이 더 의심되면 안압을 내리는 약을 먹거나 안약을 넣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은 상대적인 수치다. 그래서 녹내장이 의심되면 안압이 항상 올라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안압을 올리는 큰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고안압, 우리가 이제 고안압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스트레스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게 두 가지가,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쓰는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먹거나 바르거나 뿌려주거나 또는 염증 때문에 관절염, 루마티스, 또 이런 갑상선 항진증,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다 녹내장과 백내장 또 망막 질환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의 원인을 이제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고안압. 안압이 오르면 항상 녹내장이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도 큰 원인이 되고요. 또 신경 구조가 취약한 사람, 예민하고 손발이 차고 또 편두통이 자주 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혈액과 신경 구조가 취약한 사람, 그런 경우도 녹내장이 잘 올 수가 있고요. 선천성 또 소아 녹내장도 있고요. 포도막염이 합병증으로 녹내장과 백내장이 올 수가 있고, 포도막염 때문에 쓰는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도 녹내장,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서 당뇨망막병증은 증식성, 비증식성 해가지고 신생혈관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증식, 생기지 않았으면 비증식, 생겼으면 증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증식이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망막 쪽에 혈류 공급이 막히, 당뇨로가 혈관을 녹슬게 하고 혈관을 파괴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파괴가 되고 막히게 되면
망막 조직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변에 이 주위세포들이 없는 혈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 혈관을 신생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생혈관이 약해서 잘 터져서 출혈도 잘 올 수가 있고 또 터진 혈관이 엉기면서 망막을 잡아당겨서 견인성 망막병이 올 수가 있고 또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를 눌러서 신생혈관성 녹내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이제 오래되면 합병증으로 원래 당뇨가 5년까지는 당뇨가 있다 해도 5년까지는 혈관이 맥히면 새로운 혈관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그 역할을 못하게 돼서 혈관들이 파괴되는 혈관의 손상들이 가져오기 시작하고요. 그게 한 20년 정도 되면 안에 있는 혈관들이 신생혈관들이 다 터지면서 안에 출혈과 망막 출혈, 유리체 출혈, 또 황반 부종, 황반이 붓게 되고 또 신생혈관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부종으로 인한 망막 박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벽지에 물 차면 떨어지잖아요. 벽지에 물 차면 떨어지듯이 황반 부종으로 해서 망막이 떨어져 나오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신생혈관이 혈관이 서로 엉기면서 망막을 벽지라고 비유하면 벽지를 잡아 당겨서 견인성 망막 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망막 박리가 이루어지면 망막에 있는 시신경까지 같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시력장애와 시력을 손상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으로 신생혈관 녹내장, 또는 외상, 교통사고나 외상으로 인해서 또 눈 수술 후에 또 녹내장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제에 아까 얘기한 먹는 약, 바르는 약, 뿌리는 약, 또 관절염이나 이런데 또 먹는 스테로이드제, 하여튼 많이 쓰고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또는 고단위로 쓰게 되면 녹내장의 큰 원인이 됩니다. 또 고도근시 환자가 많은데 고도근시도 고도근시라는 것은 정상적인 눈보다 동공이 큰 상태를 고도근시라고 봅니다. 당연히 초점이 이 망막 황반부에 맺히지 않고 자꾸 당겨져서 맺히게 되고요. 또 망막의 벽도 얇아져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열공되거나 원공 찢어지고 천공, 원공 동그랗게 구멍이 뚫리게 되고 망막의 손상도 잘 오게 되고요. 당연히 구멍이 나고 뚫리게 되면 시신경도 손상이 되면서 망막 질환도 잘 올 수가 있고 시력장애도 잘 올 수가 있고 또 녹내장, 백내장 이런 망막 질환도 굉장히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고도근시가 있게 되면 라식으로 이제 우리가 렌즈를 맞추듯이 이렇게 오목 렌즈를 만들어서 초점을 여기 망막에 맺히게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굴절율을 맞춰주는 개념으로 이제 시력을 맞춰주는 굴절을 맞춰주는 개념이지만 고도근시가 갖고 있는 이런 취약한 눈 상태를 개선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눈을 더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고도근시도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큰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가운데 이제 녹내장의 환자가 있으면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질환. 동맥이 경화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눈으로 망막으로 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눈에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그러는데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부위에서 동맥이 정맥을 누르게 되면 와류라는 게 생겨서 혈액순환 장애가 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혈관이 잘 옮기거나 혈전이나 떨어져 나오는 피덩어리 그런 것들이 가는 모세혈관을 막아서 눈중풍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맥이나 정맥이 가는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그 혈전 덩어리. 동맥경화라는 것은 그래서 혈전에 생기는 큰 원인이 되고요. 혈전이 머리에서 맥힐 수도 있고 심장에서 맥힐 수도 있고 눈에서도 맥힐 수도 있고
가는 모세관에 가서 덩어리면서 맥히면 시신경 손상과 그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속 염증 질환 이런 것도 녹내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 심장과 뇌 혈관성 질환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요.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시야결손. 우리가 이제 시야결손이 망막 중심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망막 주변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게 돼요. 시력 저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시력 저하를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부서부터 서서히 손상이 와서 이제 중심부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제 운전하기도 힘들어진다든가, 옆 사람과 부딪힌다든가, 옆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증상이 오게 되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중심부 황반 쪽으로 오게 되면 시력 저하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분들이 이제 시력 저하가 이제 시야 협착, 시야가 좁아지면서 또 시야가 결손 중간중간에 안 보이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시력 저하가 같이 온다 그러면 시신경 손상이 많이 돼가고 가만히 두면 시신경이 더 많이 손상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시신경이 죽은 것은 세포가 죽은 것, 시신경이 죽은 것은 살릴 수는 없지만 치료를 안 하면 이렇게 어떤 이런 세포가 7천만 개, 갈수록 줄어들겠죠. 5천만 개, 4천만 개. 세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시신경은 더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치료는 이제 포도막염이나 눈의 염증으로 인한 치료는 용담사관탕이라는 처방을 가감하고요. 스트레스,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는 단치소요산에 하고초산을 쓰게 되고요. 네, 고혈압 이런 경우는 평간잠용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고안압이 높다 그런 상태에서는 모간산용탕, 화고초산의 오룡산 이런 처방을 씁니다. 시신경이 쇠약하다 그런 경우는 명목지황탕, 당뇨가 있다 그러면 강당명목탕,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 영양국화음, 고지혈에 또 혈관이 고혈압 이런 것도 같이 있다 그러면 영양국화음을 처방해서 쓰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기 전에 또 안압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압만 떨어진다고 이제 녹내장이 예방되는 건 아니죠. 아까 얘기한 정상안압 녹내장도 있고 또 안압이 높은 경우도 있고 또 포도막염이나 이런 눈속 염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이 약해지고 황반이 붓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시신경 쇠약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맞는 치료를 잘 받으면 안압도 올라가지 않고 시신경도 죽지 않게끔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